개발이익 환수입니다. 어떤 땅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지목이 대지로 바뀌게끔 되면은 개발이익 환수금을 내야 되는데, 개발이익 환수금은 개발되기 전에 임야일 수도 있고 무슨 다른 농지도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지목이 고시 가격이 있을 겁니다. 그 고시 가격이 있는데 다 건물을 짓고 개발을 해서 지목이 대지로 바뀌었을 때, 그 대지로 바뀌었을 때의 고시 가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지였을 때 제곱미터당 고시 가격이 25만 원이었다. 근데 개발을 해서 이것을 대지로 바뀌게끔 되니까 75만 원이 됐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니까 고시 가격이. 그러면 농지에서 대지로 바뀌면서 고시 가격이 25만 원이었다가 75만 원이 됐다는 얘기는 50만 원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 50만 원 올라간 거에 25%를 개발이익 환수금으로 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25%를 내는데 무조건 고시 가격에 의해서 25%를 다 내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고, 개발을 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제해주고 그 나머지에 남은 것을 25%를 내는데, 그러면 내가 농지를 대지로 만들 때 총 들어간 금액이 있는데 그 개발할 때 돈 들어간 금액을 영수증을 다 첨부해 가지고 개발이익 환수금을 낼 때 이만큼 들어갔으니까 이만큼을 원가에서 제해달라고 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 이 농지의 이런 경우에 이거는 개발이익으로 개발을 하는데 총 비용이 얼마 정도쯤 들어간다고 정부에서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거기를 빼고 25%를 낸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무조건 다 내는 건 아닙니다. 서울특별시, 광역시는 660제곱미터 이상, 다시 말하면 200평 이상의 땅을 개발했을 때만 개발이익 환수금을 내고, 이로 외의 도시지역에서는 300평 이상을 해야지 개발이익 환수금을 내고, 그 밖의 땅은 1650평이면은 500평 이상을 개발을 해야지 개발이익 환수금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발업자들이 우리 양평이나 가평에 이런 땅을 내가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사게끔 되면 200평이든지 300평이든지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살 때는 대지로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농지나 임야가 건축 허가를 받고 도로를 받아서 대지화돼 있는 땅이거든요. 그 대지화돼 있는 땅을 내가 건물을 지었을 때 대지로 바뀌는 것이지, 건물을 짓기 전에는 대지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개발업자가 공장이나 창고나 이렇게 큰 건물을 지었을 때는 개발이익 환수금을 내야 되는 거, 준공이 났을 때 개발이익 환수금을 내야 되는 게 맞지만은, 그렇지 않고 1000평이든지 2000평이든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개발 땅 주인이 매매를 하게끔 되면은 300평이든지 200평이든지 250평을 사면은 그걸 살 때는 대지를 사는 것이 아니라 농지나 임야에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땅을 사서 건물을 지었을 때에 대지로 되고, 대지로 됐을 때 개발이익 환수금을 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개발업자들은 2000평이든지 3000평이든지 개발을 했을 때에 비도시 지역에서 500평 미만을 잘라서 팔아갖고 그 사람이 건물을 지어서 대지로 만들었을 때는 개발이익 환수금이 없다는 얘기고, 500평 이상을 550평인데 600평 이상을 내가 사서 농지를 건물을 지어서 대지로 만들었을 때는 개발이익 환수금을 내야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특별시나 광역시는 200평 이상을 해야지 개발이익 환수금을 내고, 기타 도시지역에서는 300평이고 개발지원지역이나 그 나머지의 땅인 경우에는 500평의 이상을 해야지 개발이익 환수금을 낸다는 겁니다. 개발 비용의 산정은 순공사비나 조사비, 설계비, 인력비, 그 밖의 경비를
전부 다 집어넣어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 면적 이하의 개발 경우에는 1항에 따른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괄 갈비와 합계 산정할 때 국토행부 장관이 고시하는 다의 면적 표준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돈 들어가는 걸 서류를 다 만들어서 영수증을 다 만들어서 청구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못했을 때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해놓은 금액을 이걸 개발할 때는 얼마 정도쯤이 들어간다는 게 있어서 그걸 빼놓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개발이익 환수금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땅을 팔았을 때 개발이익 환수금을 낼 때는 양도소득세에서도 그걸 인정을 해줍니다. 개발이익 환수금을 낸 거는. 그 다음에 그 부담률은 100분의 25. 다시 말하면 공시지가에 내가 개발하기 전에 공시지가와 개발하고 난 다음에 공시지가의 차액의 25%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5년 전에 공시지가가 있는데 준공하는 데는 5년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럼 5년 전에 가격이 아니라 개발하기 전에 5년 후에도 계속해서 공시지가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공시지가가 오른 걸 가지고 25%를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자료 제출 의무. 이거는 자료를 내가 다 만들어서 제출해도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기본 요율을 적용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0페이지인가요? 이번에는 분묘 기지권입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토지에 대한 그 법규를 많이 정비를 했죠. 옛날에는 비도시역과 도시지역을 합쳐서 비도시지역에는 국토이용계획법,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 이렇게 있던 거를 비도시지역과 도시지역을 합쳐서 국토의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거기에 의해서 개발행위 허가도 만들어 놓고 지구단위 계획도 만들어 놓는데 또 김대중 정부에서 가장 난개발의 땅을 방지하고 국토를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그때 장사에 관한 법률을 또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장사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가지고 분묘 기지권이 만들어지게끔 되는데 자 보시겠습니다. 2001년 이전에는 설정 분묘연락도 20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분묘 기지권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인다. 여기에 분묘 주인의 허락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분묘를 설치했다고 보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2013년 판례에 의하면 설사 분묘 기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지료를 내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20년 이상을 그 남의 땅에다가 분묘를 했으면 그 분묘 기지권을 인정을 했었는데 그 2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땅 주인의 허락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해야지 분묘 기지권을 인정하지 그렇지 않으면 분묘 기지권을 인정 안 한다 이럽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김대중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우리 땅에 산소를 없애지 않으면 앞으로 50년, 60년, 70년 이상이 지나게끔 되면 온통 임야에 산소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산소를 없애야 되겠다 하고 시켰기 때문에 이거를 산소를 만드는 기간을 장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30년도로 묶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분묘 기지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전에는 분묘 기지권이 있게끔 되면 절대로 옮길 수가 없고 철거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분묘 기지권이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료를 줄 수 있게끔 그때 장사에 관한 법률로 바뀐 겁니다. 따라서 산소는 30년이 기한이고 분묘 기지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료를 줘야지 된다고 하는 것이 이때 김대중 정부에서 만드는 장사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임야나 농지에 산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낙찰을 받아서 무연고 면지면 무연고 묘지로 그냥 없애버릴 수가 있고 유연고 묘지인 경우에는 그 농지 그러니까 묘지 주인을 찾아서 지료를 청구하고 지료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보면 대부분 낙찰을 받아서 지료를 산소를 지키기 위해서 지료를 내시는 분은 거의 없고 내가 이장을 할 테니까 이장 비용을 얼마를 도와줘라 하게끔 되면 대부분이 이장을 많이 해서
예전부터 있던 산소가 상당히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것이 이 김대중 정부에서 만드는 분묘 기지권이기 때문입니다. 이 분묘 기지권에 보면 설치 기간을 얼마로 한다? 30년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내 부모가 돌아가셔서 그 공원묘원이라고 있죠. 공원묘원에 가서 내가 산소 묘지를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계약을 해서 내가 우리 부모 산소를 여기다 쓰겠다고 하는데 그 쓰겠다고 하는 것이 기간이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 장사에 관한 법률로 바뀌고 난 다음에 무조건 다 30년입니다. 30년이 지나고 나면은 없애야지 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해야 됩니다. 보면 자 보십시오. 제1항에 따른 설치 기간이 분명히 연고자나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은 법인 묘지 설치 관리를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설치 기간을 연장하는 신청에는 한 1회 안에 그 설치 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합니다. 제1항 및 2항의 설치 기간을 계산할 때는 합정 분명의 경우는 합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그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돌아가서 여기 공설 묘지에다가 썼는데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다시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다. 그러면 어머니가 다시 돌아가셨을 때 그 아버지가 쓴 산소에다 합장을 하게끔 되면 어머니가 다시 돌아간다는 수도 그때부터 또다시 30년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은 만들어서 분묘는 기본이 30년이 기본이고 30년이 지나게끔 되면 없애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설치 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설치 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된다. 그러니까 매장을 했을 때는 30년 동안만 인정을 하고 30년이 지나면 매장된 유골을 화장을 하건지 봉안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장사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경매로 땅을 낙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임야나 농지에 산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산소가 무연고 묘지인 경우에는 그냥 신문 광고를 내고 없앨 수가 있고, 주인이 있는 산소인 경우에는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지료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산소에 대해서 그렇게 예전처럼 그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우리가 입찰에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타인 토지 등의 토지소의 묘지를 설치하는 연고자는 다음 각부에 어느 하당하는 분묘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력의 정원에 따라 그 분묘에 관한 시장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설을 이루어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 설치한 분묘, 묘지 설치했던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거. 이렇게 다시 말하면 주인이 없는 묘지나 남의 땅에다가 그 사용 승낙이 없이 한 것은 없앨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사장님이 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우리 사장님이 갖고 있는 땅에다가 사장님 내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런데 사장님 계신 땅에 묘지 좀 설치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다. 설치하십시오 하갖고 허락을 했죠. 그러면 허락을 받고 설치한 게 맞죠. 근데 그거를 말로 해서 등기부등본에 올려놨어. 말로 했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주인이 바뀌었을 때, 만약에 사장님이 주인인데 사장님 주인이 바뀌었다고 했을 때 새로운 주인이 이거 허락받고 했어? 내가 허락받았어. 누가 먼저 주인한테 그래? 그거 허락받은 근거 내놔봐 하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없앨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사에 관한 법률이 산소 주인이 다 불리하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산소 주인이 그를 없애지 않고서는 경제적인 손실을 감당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107페이지 보시면 무연고 분묘에 개장 공고 해가지고 지금 보게끔 되면 내가 땅을 낙찰을 받았더니 무연고 묘지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연고 묘지를 내가 없앨 수도 있지만은 이 무연고 묘지만을 전문으로 처리해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이 무연고 묘지인데 절차를 밟아서 처리를 해 주십시오 하면 그 사람들이 보통 보면
뭐 여러 개가 있을 때는 뭐 5, 60만 원도 받고 한 개밖에 없을 때는 100만 원이지 한 150만 원을 받고 모든 서류 절차를 다 밟아 가지고 이장을 해서 유고를 정리를 해서 화장을 해서 없애주는 것을 그런 사람들이 대응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내용을 보니까 그것이 법의 절차를 다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 법을 절차를 밟아서 대신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18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제가 보면 여기 있고 무연 분묘의 개장 공고 이거는 보면은 아까 무연고에 있는 경우에 개장을 할 때 신문 광고에 낸다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111페이지 보시게끔 되면은 판례가 나온 겁니다. 판례가 2012년도에 판례가 나온 것이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5만 6,930원 그러니까 2020까지 강릉시 임야에 이런 부분 336제곱미터에 대한 원고의 소유 상일까지 피고의 점유일까지 월 35,9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여기 보면 336제곱미터면 약 100평 정도 되죠. 100평 정도의 임야에 월 35,980원이라 그러면은 어때? 35,980원이라 그러면 낼만해요. 어때요? 낼만하죠. 근데 내가 내 아버지인 경우에는 낼만하죠. 근데 이거를 내 자식한테 또 넘겨줄 수가 있습니까? 그럼 못 넘겨주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경우에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하고 합작을 하게끔 되면 이거를 내가 돈이 많지는 않지만은 이 치료를 내가 자식한테다가 상속을 시킬 수 없다 보니까 내가 있을 때 내가 정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하고 제가 여태까지 낙찰을 받아가지고 산소 주인하고 얘기했을 때 한 번도 그 산소 주인이 거부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 분묘 그러니까 이제 이장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50만 원이나 100만 원을 달라고 그래서 깎은 쪽이 있고 그런 가격을 도와준 쪽은 있지만은 그 자체를 안 하겠다고 하는 쪽은 한 번도 없고 소송을 하기 전에도 이미 해야 된다는 걸 알기 있기 때문에 제가 찾아가서 얘기하면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장 비용만 얼마만 도와주십시오. 그럼 내가 바로 치우겠습니다. 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더 이상 분묘 기지권 내 땅에 분묘 기지권이 있다고 해서 겁낼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분묘 기지권이 있었는데 그 분묘 기지권이 없어졌다고 판결을 했는데 뭐라면 먼저 돈을 지불하라고 판결이 났는데 이 사람이 돈이 판결이 났는데 2년 이상 되는 거를 돈을 안 준 거예요. 안 주다 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돈을 안 줬다고 할 때는 그 분묘 기지권이 없기 때문에 토지주가 아니라 묘지 주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도 바로 그냥 없앨 수 있게끔 판결을 받아준 겁니다.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분묘 기지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분묘 기지권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그냥 무연고 처리로 그냥 할 수 있다는 얘기. 무연고는 아니지만은 강제로 대체 집행을 해서 내가 없앨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